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로써 관저를 떠납니다. 라이브인 라이브, 오늘 저희 방송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동 장면도 함께 라이브로 계속해서 지켜보실 예정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떠나는 모습을 함께하기 위해서 보수 지지자분들이 이른 오전부터 지금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의도 국회 앞은 다소 평소보다는 조금 한산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부부의 그 모습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22년 11월 7일이었죠. 서초동을 떠난 지 약 2년 5개월, 886일 만에 서초동으로 이동합니다. 다소 길다고 보지는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심경이 어떨지 많은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패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2017년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출입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출입했었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 파면돼서 그때 2017년 3월 10일 날 아마 헌법재판소가 탄핵 파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이틀 뒤인 금요일 날 파면이 되고 일요일 날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그때 옮겼습니다. 사실 그때 참 참담한 기억인데 그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또 보수 정당이 낳은 대통령께서 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파면되고 관저에서 떠나셔서 사저로 가는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됐는데 상당히 뭐 저도 기자로서 이런 것을 2번 연속 봐야 하는가 참 저도 뭐 굉장히 마음이 오늘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뭐 점심도 많이 못 먹을 정도로 사실 네. 입맛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비극을 우리가 또다시 목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뭐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일단 대통령은 오늘 사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큰 비극이지만 보수 정당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네. 그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된 상황을 만들게 된 사실 지금 국회의 제1야당도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화와 타협이 없었던 그 국회가 이러한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지적을 했으니까 서로 양대 정당이 모두 다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떠나는 대통령에게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패자고 민주당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의 도식은 좋지 않다. 그럼 또다시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될 때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다음에 민주당도 결국에는 또 다른 패자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심경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 예,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신경을 뭐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87 헌법 체제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5년이라는 게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데 이 그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으면서 5년 동안은 국정을 이제 맡긴 그런 분으로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직을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뭐 그 심정이라는 거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비통함과 참혹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남동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새로운 어떤 대통령 관저로서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것인데 네. 그 한남동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에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 엄동설안에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 수없이 이제 많이 있었고 또 공수처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 체포를 하고 그리고 또 극적으로 구속 취소가 돼서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탄핵 인용이 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강제적으로
물러나시게 되는데 정말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한 게 정말 국가적인 국민적인 역사적인 어떤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너무 잔인한 게 네. 대통령이 빨리 관저에서 퇴거를 하지 않는다고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또 비판을 했는데 사실 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이내에 뭐 관저를 비우라는 이런 어떤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사저로 돌아가는 상황에 뭐 경호 문제라든지 또 이사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대통령을 이렇게 끝까지 네.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재명 의원이 만약 하나 정말 그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네. 얼마만큼 공포 정치 정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했던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반대 세력을 정말 무자비하게 탄압을 할까 하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어떤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어제 그 이철호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글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의 그 심경이 조금 담겨 있는 거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글이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제 헌재 판결에 다소 조금 예상하지 못했고 놀랐던 이제 좀 심경이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좀 예상되고요. 지금 화면에 저희가 방금 전에 나왔지만 경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그 사저 이동에 대비해서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지금 방금 전까지 이제 화면에서 경찰의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위원님, 참모진들도 그 대통령을 모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뭐 참모진들의 심경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파면되고 사저로 떠날 때 당시에는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 그때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떠나시기 전에 대통령실 전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네. 인사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관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극히 일부 직원만 아마 관저로 가서 아마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때와는 좀 다른데 그래서 윤 대통령도 떠나실 때 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전부 다 손 한번 잡아주고 참 미안하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떠나고 싶으셨을 텐데 네네. 관저와 대통령실에 지금 위치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나오시네요.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나오는 모습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려서 지금 나오는 모습인 거죠? 네, 저기 상당 부분 네. 걸어서 내려와서 지금 인사하고 계시네요. 네, 그 도보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나서 지금 차를 타실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바로 차를 타고 바로 나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뭐 국민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네, 지금 한 분 한 분 네. 안아주고 있는 모습 지금 네.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표정을 보니까요 여러 감정이 조금 교차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한 마음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곳을 떠나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른 오전부터 기다렸던 지지자들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안아주시면서 우선은 본인의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고 지지자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 보니까 또 다소 이제 좀 감정이 좀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의원님도 어떠세요? 그 의원님은 어떠세요? 실제 현장 보시니까요. 지금 네.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특히 대통령께서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자리를 지키고 배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악수도 나누시고 또 포옹도 하시면서 네, 특히 젊은 층이 지금 예. 계속해서 큰 환호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님을 예, 향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사실은 2030 그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그 깊이 있게 관여를 안 했죠. 정치적 어떤 무관심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맞습니다. 또 좌파 우파든 가치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좀 좌파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령이란 말이 될 정도로 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국가를 마비시키는 폐악질, 특히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 관련된 실제적인 심각한 문제점들, 특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결국은 어떤 많은 어떤 국가 부채 어떤 문제라든지 등등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온전히 그대로 이제 될 수밖에 없다. 네.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번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2030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오셨고, 그리고 많은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뜻을 많이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탄핵 인용된 직후에도 최근에 이제 윤어게인이라는 어떤 운동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남동까지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일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청년층의 어떤 지지율이 높아졌고, 특히 그저께인가요? 그 전환길 그 강사가 전달한 어떤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멘트에는 내가 죽어도 감옥에 가도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청년들은 어떡하나, 이런 어떤 멘트에도 나타난 것처럼 특히 청년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각별한 게 아닌가.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지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셨고요. 또 질서를 잘 지키면서 지지자분들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바로 떠날지가 좀 궁금했는데, 바로 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니까 아직 그 뚜렷한 메시지는 좀 남기시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이제 떠나시는 걸로 좀 예측이 되고요. 현장에서 지지자분들께서는 윤석열, 윤 어게인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좀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좋아한다는 멘트들을 이제 외치면서, 힘내라는 멘트들을 외치면서 이제 좀 배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그 수석급 참모진이 또 관저를 찾고요. 또 대통령실 일반 직원들도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관저에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진들과 국민의 의원들도 이제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하는 그 이제 방향을 같이 가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좀 함께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 저희가 지도상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한남동 관저에서 아크로비스타까지 약 8.1km, 그러니까 소요 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그 차량이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려면 한남대교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동 경로는 충분히 좀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비춰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관저를 떠나서 사저에 도착하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요, 위원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똑같이 이제 차량 안에 탑승해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이제 같은 모습을 보니까 더 이제 좀 그동안의 역사가 좀 이제 흘러가는 듯한, 이제 좀 상기가 되는 듯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실은 많은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윤 전 대통령님의 그 메시지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사저로 도착하셨을 때 메시지를 낼까요? 아니면 추후에 뭐 입장을 밝히실까요? 오늘 뭐 표정은 굉장히 의연하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좀 우셨습니다. 그때 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뭐 집 사저에 보일러 공사가 좀 더 지체돼서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틀 정도. 그 과정에서 뭐 조국 당시에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빨리 안 나간다고. 근데 그런 사실 그것은 인간적 정리의 측면에서도 그것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 정도로는 공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는 공격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충분히 좀 우리 사회가 아량을 좀 베푼 것 같은데, 이번에도 늦게 나간 게 사실 경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아파트 경호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 늦게 나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고, 어쨌든 오늘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급하게 나가신다고 그때 청와대에 떠나실 때 대통령실 직원 수백 명하고 인사하고 나가시다가 발을 엎질러서 그때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수감 생활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고, 발 엎드리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보행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상 매우 나빠지셨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침착하시게 나가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한 메시지는 굉장히 절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여나 지금 국민의힘에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시고 의연한 게 그래서 저는 사저에 도착하셔도 크게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오늘도 침착하시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남동 관저 출발하면 8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저 신호를 전부 다 프리패스를 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10분 안에 뭐 서초동까지 금방 가기 때문에 20분까지도 안 걸릴 것 같다. 박근혜 네, 대통령도 네네네네. 삼성동까지 금방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도착하실 것 같은데 거기 도착해서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고 이래서 바로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렇게 절제된 모습 그리고 약간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전략적 모호성을 비친 것 같아서 아마도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순간이고 중요한 시기고,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굉장히 좀 의연한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메시지도 좀 아끼는 것 같다. 이렇게 위원님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굉장히 좀 여러 상황이 복잡한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정은 좀 의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사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다음 주에 형사재판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이제 지지자분들을 보면서 좀 복잡한 심경일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는 사실 좀 스케줄이 복잡하잖아요. 형사재판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우리 그 최 국장께서 의연하다는 표현을 이제 쓰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보통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얼굴에 좀 좀 수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있던 그 미래가 뭐 형사재판도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 그 재판의 후유증이 뭐 아직까지도 저는 그대로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 지사를 만나서도 처음엔 기각을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일치 인용됐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그대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탄핵 반대 나섰던 많은 어떤 지지층들 역시 아직까지도 멘붕 상태에 빠지고 있고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얼굴 표정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철우 지사가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요즘은 뭐 술은 입에도 못 대고 있다 그런 어떤 뭐 이야기도 네, 이제 전했는데 사실은 이 술 문제를 가지고 좌파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사실 그동안 공격을 했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마신다고 다음에 뭐 그 다음 날 새벽에 뭐 잘 출근도 못한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늦게 출근하실 적이 없을 정도로 업무에 좀 철저하는데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이 보통 5시에서 6시 다 100%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 그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업무를 시작하고 또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9시부터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어떤 국가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대통령이 뭐 평소에도 잘 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생소한 분야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좌파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이 술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제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인 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고 피로도가 쌓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충격과 그런 어떤 상실감, 낙담 이런 것들이 저는 얼굴 표정에서도 그대로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것들을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메시지 내시지 않은 것도 그런 거와 다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그 본인의 어떤
특유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아까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지금 김수현님께서는 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누시님께서는 윤어게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님은 굉장히 먹먹하다. 그리고 푸른 하늘님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질문도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그 윤 전 대통령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를 외친 인사들을 만났다는 좀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후 사저 정치를 해야 하느냐, 이것 또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저 정치 할 거라고 보세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사저 정치 한다면 이게 대선 국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저 정치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방문객에 대한 덕담 정치 이러한 것은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략적 모호성을 띠시면서 직설적 화법은 피하시면서 네. 그리고 사람도 가려서 만나지 않고 두루두루 만나시면서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보수가 분열했습니다.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그냥 뭐 민주당의 정권을 거저 내줬지만 이제는 보수가 분열하지 않고 단합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나서서 굳이 무언가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네. 보수의 단합된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덕담 정치는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가 좋다,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그렇게 평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자신에 대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떠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통해서 메시지 냈습니다. 한 줄이긴 하지만 지금 속보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 나라 위한 세계를 찾을 것, 이렇게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 간접적으로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상적이고 간결한 메시지 저렇게 내시겠지만 뭐 어떻게 뭐 예전에 뭐 대통령 하실 때처럼 그렇게 내시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지자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건드려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정치를 꽤 오래 해보셨으니까 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으로 굉장히 접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도 그렇게 맞이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과 그렇죠. 수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에 바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 기소가 대선 국면에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최순실 씨 재판이 계속 열렸기 때문에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그것이 여권을 굉장히 옥죄는 도구가 돼버렸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쁜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네. 유권자들은 저 정당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 표를 쓸어 담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잘 모르고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가 뭘 했는지 사실 회고록에도 보면 있지만 나는 그거 전혀 모르고 수사기관에 불려다녔다. 왜냐하면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토로를 하실 만큼 방어권 행사가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이고 네. 그리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란 혐의나 이런 것을 강력한 방어권을 형성해서 뒤집을 것이다. 앞으로 추가로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입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띌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왜 이렇게 지지자분들께 좀 다른 전 대통령들이랑 달리 사랑을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카리스마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엄청나게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랑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참 그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뭐랄까 평가 내지는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실 어떤 역대 대통령, 특히 그 자유우파 대통령 중에서 재임보다도 이렇게 물러갈 점에
이게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없었고 그렇죠. 특히 네. 청년층에 이렇게 폭발적인 열광을 받은 대통령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진심을 청년들이 좀 이해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무슨 네. 말인가 하면 비상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의 어떤 폭주가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네. 타개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런 어떤 인식을 저는 청년들이 조금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폭발하고 특히 또 일부 어떤 장년층 중심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싸운 대통령.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뭐 그런 어떤 나라가 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눈 감고 뭐 본인의 어떤 임기만 뭐 채워서 그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돌파를 하고 위험 부담을 가지더라도 네. 대한민국 미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싸웠다는 그런 어떤 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광적인 어떤 지지율을 끌어낸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국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저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똑같이 2017년도에 했던 대선 구도로 몰아갈 겁니다. 2017년도에는 민주당이 결국 이제 저희 이제 우파 세력들을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네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당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을 뿐이지 그것이 내란으로 입증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형사법에서 지금 이제 내란 혐의를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이미 지기현 재판장이 절차적 문제 때문에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만큼 내란 관련된 이 재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선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그런 어떤 불리한 요소는 새롭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끊임없이 이 프레임으로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과 후보의 어떤 노력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거의 사저에 도착해 간다는 소식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그 구독자분들 중에 김재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지금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지금 저희가 라이브 송출이라 조금 현장이 복잡했을 때 라이브 연결이 조금 이제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검은 차량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곧 있으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차에서 내릴 예정인데요. 지금 지지자분들을 향해서 그 인사를 하는 모습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흔들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웃으면서 지지자들 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국민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희는 지금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마 다음 주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사저로 거의 도착했으니까 계속해서 현장 상황 이제 보시면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전해드린 후에 저희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문 열고 계속해서 손 흔들며 인사하고 계시고요. 사저 근처로 지금 계속해서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질서를 잘 지켜주고 계세요, 위원님. 그러죠? 네, 뭐 아파트가 좁기 때문에 네네. 저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입구라든가 출구가 굉장히 좁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전에 네. 굉장히 소수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큰 혼잡이 없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 몇 분 의원들도 나오신 것 같고 윤상현 의원 예, 나왔다고 지지자들도 나오신 것 같고 네, 지금 꽃다발 준비한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서초동에 위치한 사저 아크로비스타 한 번 더 전해드리고요. 그 윤 전 대통령께서 아크로비스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분들께서 현수막을 달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제12기 입주자 동대표 1동이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을 걸고 윤 전 대통령
대통령을 좀 맞이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취임 초반 6개월을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로서도 임기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리에서 계속해서 출퇴근을 지켜보면서 좀 가깝게 지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도 그간 지켜봐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저를 출발한 지 10여 분 지나서 도착했고요. 지지자분들도 꽃다발을 건네고 있고 지금 윤어게인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어게인,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네요. 예, 지금 사실 윤어게인, 윤석열 뭐 다시라는 어떤 그런 사실 구호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상 물러가는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사실 잘 없는데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자, 뭐 그런 어떤 인식이 네네. 자유파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예상외로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관저에서 라이브 전해드렸을 때 김건희 여사가 차량에 탑승했는지 좀 잘 안 보인다 이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물론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인사하시면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태극기 흔드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 지지자분들께서 계속해서 환영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님 환영과 지지를 많이 받아서 들어가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 바람에 네.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제감 있고 균형감 있게 그 하는 태도를 좀 보이시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특별한 메시지 안 내시잖아요. 네네. 뭐 사실 뭐 할 말은 많을 겁니다. 아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웃음으로 대신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들어간 것은 뭐 한 나라의 뭐 통치자로서 민주공화국의 통치자로서 적당한 모습이다. 뭐 A4지 한 장 들고 네. 뭐 읽고 싶은 욕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런 것을 뭐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절제된 행동으로 저렇게 바로 사저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저런 절제된 메시지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재판에 대비해서 정말 그 과정에서 무죄를 통해서 아마 네. 돌아오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 급하게 자기가 뭐 메시지를 많이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라든가 네. 그런 시도 없이 어쨌든 절제감 있고 균형감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 있게 두 발 걸어서 뚜벅뚜벅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아주 강하게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께서 아크로비스타에 이제 좀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라이브 송출이 이제 좀 내려질 텐데 그 전에 이제 추가로 또 이제 전한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께서 이제 입장문을 또 통해서 추가로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제 밝히셨고요. 또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이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고 밝히시면서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그 입장문 밝히신 거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아마 이 입장문을 들으시고 지금 구독자분들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한남동에서 사실 들어갈 때부터 정말 왜 청와대를 옮기냐부터 해서 정말 논란이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동에 들어가서 대통령 입장문처럼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외국의 어떤 국가 원수들을 이제 만나고 특히 한미일 어떤 그 군사 어떤 협력 그리고 네. 경제 협력을 뭐 이끌어내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국익을 가져오는데 좀 역할을 좀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뭐 지나가면서 수많은 어떤 해왕과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모인 수많은 어떤 애국 국민들 정말 올해 겨울이 참
추웠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저도 새벽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지만 그때마다 수많은 어떤 국민들 특히 애국 청년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네.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어떤 기록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런 어떤 정말 많은 어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한남동을 떠나서 사저로 가게 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심경을 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를 떠나서 이제 처가가 있는 양평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들려옵니다. 뭐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크로비스타가 네. 어떤 경호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이 있어서 단독주택으로 옮겨 간다 알아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그것이 뭐 양평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양평은 상대적으로 좀 거리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